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기부 형식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이 함께 바닷가 자동찾기를 만듭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유망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심각한 가운데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기부 형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총선 때 했던 그 약속이 미래통합당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때 하위 소득 70%를 주장한 정부와 소득 구분 없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의 의견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정 총리가 이번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역시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당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종인 비대위로 간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 돌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다음 주 초쯤에 지금 준비가 되는 대로 실무적인 준비가 현장 상황에 맞아야 되니까 다음 주 초쯤에서 이런 절차들은 거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편 심 대표는 22일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를 요청했고 24일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의 길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해서 외부인을 모시고 오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대위 기한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당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가 아닌 시장에서도 배달이 된다면 참 편리할 텐데요. 강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배달원의 정보와 배송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달 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강북구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최초로 배달 앱을 이용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강북구와 수유마을시장 상인회 그리고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배달 앱인 놀러와요 시장, 놀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놀장은 실시간 상품 준비부터 배달자의 위치, 배송 예상 시간까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현장 구매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원의 기본 정보를 주문자가 공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배송지가 있을 경우 2시간 안에 신선식품을 비롯한 주문 상품이 배달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사실은
유통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욱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도 살고 또 소비자도 여기 수의시장을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물건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도록 웹을 깔아서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필요하다 싶어서 사업에 따른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돼 처음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5,000원 교환권이, 5,000명에게 무료 배송의 혜택이 제공되고 3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배달료 3,000원이 면제됩니다. 놀장 서비스에 앞서 강북구는 수유 마을시장 주차장에 물류 집화용 전담 배송센터를 구축하는 등 모바일 판매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구청 이게 세 개가 삼일체가 돼서 이번 시스템이 결정된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좀 되면 아마 타 시장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는 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되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지역 내 전통시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이 사라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마포구는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 공백을 채우고자 마포 아트센터에서는 안방에서 즐기는 랜선 공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마포TV로 생중계되는 이 공연 시리즈를 통해 안방에서 탱고와 탭댄스 등의 월드뮤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 닫고 방 안에서 즐기는 도서관이라는 의미의 문방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소한의 접촉 방식으로 주민들이 독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함과 동시에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거리다 보니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새로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화상면접 채용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기업의 면접관은 회사에서, 구직자는 성남 일자리센터 면접실에서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1:1 비대면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채용의 날 기간에 열린 화상면접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직접 얼굴을 맞대진 않았지만 진지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하여 구인 기업은 구인을 꺼리고 구직자는 면접장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직접 만나 대면을 하기보다는 화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용의 날에 참여한 구인 기업은 펜타메딕스 등 7개 기업이고 구인 직종은 회계사무원, 컴퓨터 영업직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가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아파트 입주자 간의 갈등, 동대표, 관리주체의 불신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클리닉을 시범 운영합니다. 오는 5월부터 운영되는 소통 클리닉은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스킬 소통 전문가를 현장 지원합니다. 시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단지 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통 클리닉을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주택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뿐만 아니라 조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대구시에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지속되면서 재유행의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장기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철저한 방역 역량과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시민들은 시민 행동 수칙을 일상과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민관 협력 방식의 상시 방역 체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 대표 인사로 구성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관 협력 생활방역 체제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위원들은 방역 대책 분과 등 10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추진 과제 발굴과 세부 예방 지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시는 각 분과별로 실무 위원단을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는 둔해졌지만 아직 해외 입국자나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진자 수 2차 급증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시설 격리 조치하고 당일 전원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했습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 확대 발동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 격리 조치되며 검체 검사를 실시해 양성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의 경우 시설에서 퇴소해 2주간 자가 격리하게 됩니다. 또한 입국자 가족들은 인천국제공항 직접 마중을 자제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광주시 재난상황실로 전화해 시설 격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 상황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동해안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참 많죠.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이 함께 바닷가 자동차길을 만들어 관광상품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227km의 해안도로 가운데 강릉의 헌화로, 삼척 세천년도로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도로 단절 구간 24km를 연결하고 전망대를 설치해 국내 대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서의 동해안 바닷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바닷길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추진협의체는 동해안 해안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 루트를 선정하고 공동협력사업 발굴, 예산 확보 등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의료기관에 방문할 땐 더더욱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평창군은 의료 취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은 원격지의 의사가 방문 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 지식과 치료 지침을 제공하고 방문 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약을 배송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관계자는 방문 원격 건강관리 운영을 통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평창군 전 지역에 의료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생활 목공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2020년 생활목공 전문교육이 운영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교육 희망자와 귀농귀촌 5년인의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목공 기술을 교육할 예정인데요. 상하반기 각각 12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내 전문 목공방인 만들고 즐기고 나무 공방을 활용한 위탁교육으로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생활목공 전문교육을 통해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목공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까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오송을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의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5대 핵심 전략과 46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목표를 2030년까지 바이오 기업 육성을 1,600개로 생산액은 7조 원, 인력 양성은 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보령시 한우 경매시장의 거래 두수가 크게 늘어 시의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령 한우 경매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의 한우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개장한 보령 한우 경매시장의 1년간 거래 두수는 2,612로 10억 4,400여만 원의 농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직접 판매할 수 있어 한 마리당 평균 20만 원 이상의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양산시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고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옥스 버너 보급 사업을 올해에도 시행합니다.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양산시는 올해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20대분의 전옥스 버너를 중소사업장에 보급 지원합니다. 한편 양산시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총 30대, 대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는 철강산업 이외에도 많은 유망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등 성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포항시는 지역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일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성장 전략 수립, 해외 바이어 발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주력 사업과 연관된 분야의 지역 R&D 기관 연구원이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도와주는 141PM제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정부 R&D 과제 수주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유망 강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경영 전략 제시, 국가별 현지 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글로벌 제품 커뮤니케이션 전략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포항 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 및 포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야적장에서 나온 먼지로 주민들이 고통받았는데요. 이 야적장이 불법 매립장이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야적장. 이곳에 매립된 토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수만 톤이 넘어가 보입니다. 이 야적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덕진구청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야적장은 등록된 사토 매립장이 아닌 불법 매립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민원을 한 게 작년 8월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토사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시우라고 말했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 결과에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덕진구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다면서도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는 중간에 들었었습니다. 중간에 들었었는데 확인은 안 하셨고요? 그건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속된 민원에도 확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덕진구청. 뒤늦게 행정 처리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면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완주군이 올해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우수 기초단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은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0년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올해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16년 청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 기본 계획 전부 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으로 전반적인 청년 삶의 질을 향상에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주거 분야의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 네트워크단 운영, 청년 거점 공간, 청년 축제 등을 통해 청년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데요.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팔봉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상생선언과 고용유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실무적으로는 해고 없는 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민생안전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 실업급여, 재취업 기회 제공 등 지역기업 고용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완주에서 총 588억 원을 들여 개발한 완주 농공단지가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석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완주 산업단지와 완주 테크노밸리 제1, 2단지에 근접 조성되고 있는 완주 농공단지가 내년 완공을 앞두고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3례 흡수계리 일원 29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완주 농공단지는 총 588억 원이 투입된 상태로 산업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 완주군은 1,53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미 개발 분양된 단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분양되는 단지는 완주군의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30일부터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즐거운 연휴 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생활 방역에 항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